그 다음에 하그리브스의 상호작용론 등장을 해요. 자, 우리 앞에서 신교육사회학 처음 들어갈 때 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개인의 자아가 형성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교육학에 끌어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 하그리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그리브스는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교사가 어떻게 자기를 규정하는가, 그러니까 교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교사가 스스로 자기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교사들에게. 자, 교사는, 선생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뭘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사들마다 뭐 교사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저런 걸 해야 됩니다. 뭐 대답을 했을 거잖아요. 그걸 쭉 모아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크게 3가지 유형이 나오더라는 거죠. 대개 교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이게 3가지 중에 하나의 유형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바로 맹수조련사형, 연예인형, 낭만가형, 이 3가지더라는 겁니다. 자, 제목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맹수조련사형은 바로 뭐냐? 이러한 교사들은, 유형의 교사들은 이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교사란 자고로 아이들을 좀 통제할 줄 알아야 돼. 아이들에게 좀 규율을 잡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좀 잘 길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맹수조련사형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연예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형은 교사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치 연예인이 우리를 막 즐겁게 해주듯이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동기유발을 하고 어떤 흥미유발을 하는 이게 교사의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연예인형이라는 거죠. 거기 나오지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수 자료를 풍부하게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교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자, 이에 비해서 낭만가형이 있습니다. 낭만가형은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원래 학습자들은 다 학습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학습자들은 나름의 학습 의욕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을 해주면 누구나 다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옆에서 교사는 그걸 이제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럼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정도만 해주면,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만 하면 교사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낭만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교사가 스스로 이제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관해서 크게 3가지의 유형이 있더라라는 게 이제 하그리브스의 이제 연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교사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된다면 나는 어떤 유형의 교사가 되어야지. 뭐 이 셋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각자 뭐 생각하시는 교사의 유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뭐 학부 때나 이럴 때도 보면 학생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자, 하그리브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교사가 되면 어떤 유형의 교사가 되고 싶냐? 그럼 제 경험에 의하면요. 학부생들은 한 80% 정도가 낭만가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 좀 교사에 대해서 약간 꿈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낭만적인 어떤 꿈이 있는 이제 상태니까 학부 때는 아직까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낭만가형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학생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노양진 와서 우리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 합격하시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학부 때는 낭만가형이었다가 이제 막상 교사가 되면 한 1년 이내로 이 맹수형으로 되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낭만가형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을 믿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자, 저에게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존재예요. 전설의 동물이죠. 어딘가는 있다고 일컬어지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날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는 있다고는 일컬어지는데 저는 이날 때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자율적인 학습자를 제 주변이 이상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대개는 뭐냐면은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싫어해요. 예, 노는 데는 굉장히 자발성이 커지는데 그거 공부하는 데는 대부분 자발성이 굉장히 수그러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공부는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의욕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 정말 타고나기를 그 공부 자체 완전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고 자기가 힘들어도 꾹 참고 노력하고 그리고 짜증나도 계속 반복하고 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맹수형 쪽에 약간 가까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수형이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게 맹수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맹수형 형태로 교사가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공부하면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원래 공부가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1년 365일 내내 맨날 짜증내면서 그냥 그 힘들어하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낑낑대면서 공부하는 거 그것도 사실 그닥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만 공부하면 너무 불행해요.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힘든 거긴 한데, 하지만 그 힘든 와중에도 중간중간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1년 내내 공부한 게 어차피 짜증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하다 보면 중간에 순간순간이라도, 아, 이게 이런 거였네 하면서 뭔가 잠깐이라도 재미를 느낀다든가, 잠깐이라도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느낀다든가, 잠깐이라도, 아, 이게 이해가, 전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알겠네 해가지고 뭔가 그런 기쁨을 조금 느끼면, 그나마 좀 버티기가 쉬워요. 정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악으로 깡으로만 버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그런 식의 기쁨을 조금 느끼면서 하면은 그래도 좀 더 버티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연예인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연예인형과 그 맹수형의 어떤 중간 단계를 지향하는 편인데,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또 교사의 상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중에 교사가 되면 이제 어떤 유형의 교사가 될 것인가. 자, 하그리브스가 이런 교사의 이 유형을 세 가지로 연구한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상징적 상호작용을 끌어들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상징적 상호작용은 이제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주는가에 따라서 이제 개인의 자아 형성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사가 자기를 스스로 어떤 자아로 인식을 하는가, 즉 교사로서 나는 맹수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뭐 낭만가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자, 맹수형의 교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낭만가형의 교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고, 그 상호작용이 다르면 그것이 또한 아이들의 자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교사들은 결국, 물론 실제 교사 유형은 저 세 가지 유형으로만 딱 떨어진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어떤 교사고, 교사가 자기를 스스로 어떤 유형이라고 인식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예, 요거를 이제, 이렇게 주목하게 만든 것. 예, 요것이 이제 이 하그리브스 연구의 의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